그런데 지금 기생충에서 나오는 제시카송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부잣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남매가 외우는 방법으로 쓴 이 노래는 해외에서 제시카송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영어 번역가 달시파켓은 미국인들이 영화에서 가장 빵 터지는 장면은 제시카송이라고 했습니다. 달시파켓은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은 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송은 불과 4마디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행하는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밈으로 널리 공유된 바 있습니다. 북미 팬들은 제시카송의 중독성을 느끼며 이 노래가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를 만나 영화 속 기정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개사해 부른 이른바 제시카송에 대해 누가 지어준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박소담은 감독님이라고 답했고 봉준호 감독은 일본 관객들도 그걸 부른다고 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시카송은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노래였습니다. 기생충은 수상 직후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더니 지난 17일에는 일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일본 건국기념일에 이 친숙한 음색이 일본 극장가에 울려 퍼지더니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3일절에도 일본 극장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달 10일 5위로 출발했으나 2월 첫째 주 주말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관객들이 더 늘어 지난 주말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관객들은 제시카송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는 일들도 있었지만 크게 거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찬일 영화감독은 제시카송의 원곡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면서도 그걸 즐긴다는 것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 독도 문제까지도 덮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등생 교과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최근 도쿄올림픽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영토 주권 전시관을 7배나 크게 확장하며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흥행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생충의 불과 4마디의 노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부 봉준호 감독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해당 곡을 사용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가 지급한 저작권료는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극중의 암기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의 제시카송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지난 주말 매출이 234%가 늘어날 정도로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트럼프가 기생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2일 콜로라도 연설 중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형편없었다며 무려 한국 영화가 수상했다며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영화가 그렇게 좋았는지 물으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한국에 줬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카데미가 미국 영화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아카데미 시상과 결부지은 것은 미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미국 영화가 상을 받아야 했다는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기생충 북미 배급사인 네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는 기생충의 수상 내역을 제시하며 팩트를 게재했습니다. 오스카 4관왕, 골든토마토 3관왕, 총 127개 부문 수상, 역대 작품상 수상 중 가장 높은 로튼토마토 지수 기록, 기생충은 419개의 리뷰와 99%의 신선도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 뉴스의 미국 특파원도 그의 트위터에 그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연히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당당한지 보여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이미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무리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에 찬물을 끼얹었고
미국 내 심화되는 빈부 격차까지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생충의 수상을 깎아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시비에도 기생충은 꼭 봐야 한다며 전 세계의 극장 상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는 3일절 기생충은 일본의 극장과 미국의 극장 안에서 상영되며 내일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시카송의 선율이 크게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은 일본의 2020년 도쿄올림픽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본, 닛산 자동차, 일본 검찰, 일본 법원, 그리고 아베 정권의 추악한 실상의 생중계가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일본 탈출에 관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외 언론에서 일본의 추악한 면을 생중계할 것이라고 한 예상을 확인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일본의 행태에 대해 얼마나 흥미진진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본 시리즈와 미션 임파서블 저리 가라입니다. 분명히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이번 탈출과 일본이라는 국가의 단순 무식함은 꼭 영화화 될 것입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살려준 카를로스 곤 회장을 닛산 자동차의 일본인 임원들이 일본 검찰과 협조해서 구속시킨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베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곧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구속되어 있던 카를로스 곤 회장의 보석 조건에는 보석금은 15억엔 약 159억원으로 한다. 일반 전화기는 물론이고 핸드폰의 사용을 제한한다. 여권 3개는 변호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인터넷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 3일 이상 외출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도쿄의 단독주택을 벗어날 수가 없다. 등입니다. 일본 법원은 곤 회장이 움직이는 곳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할 때도 닛산 자동차의 직원과 민간 조사관들이 미행을 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랬는데 곤 회장이 갑자기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고 또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 탈출 과정에 많은 의문과 추측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력한 스토리는 곤 회장의 부인인 캐롤이 성탄절 파티를 한다고 하면서 악단으로 위장한 팀들이 자택에 들어가고, 그리고 곤 회장은 대형 악기 상자에 숨어서 밖으로 나와 오사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갔다가 레바논 베이루트 비행기를 탔다는 스토리입니다. 베이루트가 입국할 때는 프랑스 여권을 내밀었다는데 일본에 있는 곤의 변호인은 프랑스 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했답니다. 일본에서 추측하기로는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대사관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기자들이 몰려가서 질문을 했는데 대사관 측에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곤 회장은 지난 3월 도쿄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건설 인부 차림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건설 노동자처럼 노동자복과 모자, 마스크를 쓰고 유유히 걸어 나온 거죠. 이미 대탈주극의 주인공이 될 재주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당한 쪽이 일본 정부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 편의 첩보 영화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미국의 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0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제목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일본을 탈출하다. 내용 중에는 일본은 곤 회장과 부인과의 대화를 7개월 동안 금지시켰다. 부인 캐롤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일본인이 타월을 줬다. 모욕을 주었다. 닛산의 일본인 임원들의 배신과 행동으로 체포되었다. 등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특별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일본 현지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즈와 동일하게 일본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논조로 비슷합니다. 마스조의 요이치 전 의원은 일본의 법률 시스템의 국제적인 후진성과 고립, 수준 이하의 정부 수집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일본은 정보가 부족한 한심한 작은 나라이다 라고 했고, 일본의 국방장관이었던 마사이 사토 의원은 일본의 주권은 침해당했고 법률 시스템은 큰 도전을 받았다. 일본이 이러한 불법 탈출을 쉽게 허용한 것은 큰 문제이다 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와 CNN도 카를로스 곤, 일본을 탈출하다 라고 제목을 뽑았으며, 곤 회장이 나는 불의와 정치적 박해를 피했으며 이제는 자유롭게 언론인들과 의사소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의 대표적인 방송국인 알자지라 TV도 이 탈주국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닛산의 전 보스가 일본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여행객들의 러쉬로 복잡한 일본의 공항을 유유히 벗어났다 라면서 한편의 첩보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보로 전해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망가질 것입니다. 일본,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일본 언론과 일본 네티즌들은 지금 어떨까요? 일본의 언론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미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라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레바논과 유럽에 돈이 흐르고 있겠군. 일본은 크게 당했다. 한심하다. 히로니카 변호사가 책임져야 한다. 의심스럽다. 이것은 사법부의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주권이 위협당한 큰 문제이다. 보석금 15억엔이 너무 적었다. 50억엔으로 해야 세금의 보탬이 된다. 레바논과의 관계 단절까지 생각하고 강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일본은 법치 국가이다. 레바논의 첩보기관이 관여했나? 아베의 다음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다. 레바논에 의해 일본의 주권은 침해당했다. 미국이라면 그냥 있겠는가? 공항 화물지구 담당자도 확실히 가담했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일본은 한심하다. 레바논에 지원한 2억 달러를 회수해라. 하필 올림픽 전에 이런 일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의 걱정대로 일본 도쿄올림픽은 물 건너갔습니다. 카를로스 고뇌장의 폭로는 아주 오래 갈 것이고 8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론사들에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폭로와 관련해 계속 조사해서 폭로의 배경과 파급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뇌장의 체포와 핍박에는 아베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 곧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